그럼 끝까지 왔지? 여기 끝까지 안 왔어? 왜 안 왔어? 시간이 왜 없어? 주말에 껴 있어준다네. 클리닉도 돼 있어야 돼. 클리닉도 목요일날 여기 상품이 끝까지 돼 있어야지. 클리닉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근데 여기도 기아를 주는구나. 클리닉 시간이 따로 없네. 어쨌든 이건 마무리 계속 해나가야 돼. 응? 뭐가 바빠? 야, 저것도 진짜 예쁘다.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숙제를 똑바로 해라. 왜 안 되는 거야? 클리닉 했어? 클리닉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야. 클리닉 시간은 풀어볼 질문하는 시간이야. 클리닉이 2시간밖에 안 돼서 일주일에 풀기만 해서는 반도 못 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나간 진도에 맞게 풀려져 있어야 돼. 여기 뒤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이 뒤에 있으니까 채점해서 틀린 거 고민해보고. 이거 따로 정해진 정해져 있는 거지. 선생님이 나간 진도에 맞게 푸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안 되겠네. 진짜 아무도 완벽한 한식이 없단 말인가. 혹시 재민이가? 왜 클릭 버튼 하나도 안 돼있지? 이게 다음 주야. 오늘까지 나오지. 아이고 진짜 그냥 이거 얘들아 추천검사 다시 할 거야. 선택해. 오늘 새벽에 잠들기 전까지 다 해서 사진으로 보낼 사람, 아니면 내일 학교 끝나고 와서 검사 받을 사람. 둘 중에 하나. 어? 사진은 보는 클리닉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교재. 아까 150 몇 페이지까지였지? 153? 클리닉 교재는 어차피 목요일까지 하면 되는 거라 목요일날 지난 다음에 선생님이 다시 또 가져검사 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일단 교재부터 153페이지까지. 오늘 잠들기 전에 사진으로 보낼 사람 손 들어봐. 전부 다야? 대충 보내는 시간은 예상 시간 몇 시쯤? 한 새벽 2시쯤? 새벽 2시 전까지면 되겠어? 3시 3시? 교수님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무조건 보내. 알았어? 오늘 새벽 3시 전까지야. 교재 부분, 클리닉은 목요일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근데 많이 스트레스가지고 그래서 질문 어디부터 받으면 되지 얘들아? 140. 어디부터? 145쪽이요. 145쪽부터 시작. 아 맞네.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14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저 745번. 745번 가볼게요. A, B, C가 원래 있는 삼각형인 건가? 갑시다. 근데 문제가 말하는 게 A, B의 길이는 줄여서 그리고 A, C의 길이는 느려서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고 싶대. 그때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들아 기준을 A, B의 길이가 바뀌고 있고 B, C의 길이가 바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7번 봐봐. 이 두 변에다가 여기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BC와 AC를 가지고 변을 곱한 다음에 이쪽 각을 또는 AC와 AB의 길이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넓이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변화되고 있는 변의 길이를 보니까 AB하고 BC거든? 그럼 넓이를 구할 때 사용해야 되는 각은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세타로 가볼게요. 각 A, B, C라고 말해도 되는데 편하게 쓰고 싶어서 그냥 세타라고 정의할게. 그리고 A, B의 길이를 X라 부르겠습니다. B, C의 길이를 Y라 부를게요. 그럼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2분의 1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이게 선생님이 지정한 내용에 맞다면 지정한 내용의 변수대로라면 저게 현재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걸 텐데 계속 봐. A, B의 길이를 몇 퍼센트 줄였대? 10% 줄였대. 그럼 10% 잠깐만 10% 줄인 지점이 E 그리고 느린 지점이 D구나. 얘들아 B2의 길이는 AB 길이의 몇 퍼센트를 줄인 길이? 10%를 줄인 길이. 그럼 표현부터 해보자. 줄어든 B2의 길이는 칠판 봐. 기준 거리였던 누구의 거리를? X, A, B라고 하는 거리에 몇 퍼센트를 줄였다고? 줄인 거는 남은 걸 계산하는 거죠. 10%를 줄였다는 건 원래 거리에 몇 퍼센트가 남아있다는 얘기야? 90%, 100분의 90이 남아있다는 얘기. 일단 약분하지 말고 그냥 적을까? 그래서 B2는 AB 길이를 의미하는 X에 0.9배, 100분의 90만큼만 남게 되는 거고 느린 길이 찾아갈까? B, D의 길이는 원래 기준 길이가 Y였거든? 근데 Y에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늘었어? 20% 늘어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얘들아 줄어든 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늘어난 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X%를 줄인 케이스를 말한 거고 X%를 늘린 경우를 말한 거야. 근데 지금은 20%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해야 되는 게 누굴까? 100분의 120을 곱해야 되는 거죠. 100분의 20은 늘어난 부분을 말하는 거고 전체 길이를 계산하려면 원래 길이였던 100분의 100 그러니까 Y에 1만큼을 추가로 곱한 거. 그러니까 1 더하기 100분의 20을 곱해야지만 원래 길이의 20%를 늘려서 늘어난 전체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지.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쓸데없이 설명이 좀 길어진 느낌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이쪽은 줄이고 이쪽은 늘려서 만든 삼각형 BDE의 넓이는
할까? 2분의 1 곱하기 변 B2의 길이가 100분의 90x 그리고 BD의 길이가 100분의 120y 그리고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볼까? 2분의 1 x 떼고 y 떼고 사인 세타 떼서 x, y 사인 세타에 누가 추가로 곱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100분의 90과 100분의 120 퍼센트로 말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네. 그냥 계산하면 되는 퍼센트 할 필요 없다. 그럼 100분의 90은 10분의 9 100분의 120은 10분의 12 5분의 6 이것까지도 약분하면 2, 50 2, 3은 6 그래서 25분의 27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게 원래 삼각형의 넓이야. 원래 삼각형 넓이에 25분의 27배를 한 결과가 늘어난 삼각형 BD2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라 지금 계산으로 정답을 말해야 되는 보기는 1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넓이라는 게 변 사인 값에다가 2분의 1 곱한 건데 한쪽 변은 늘렸어. 늘린 거 계산할 수 있잖아. 한쪽 변은 줄였어. 줄어든 길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늘린 건 늘린 것대로 줄인 건 줄인 것대로 해서 똑같이 넓이를 계산했을 때 그 계산된 결과에 원래 넓이를 말하는 삼각형의 넓이 부분 이게 S를 말하는 거지. S만 남겨놓고 그 옆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는지만 계산해 줄 수 있다면 몇 배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정답으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였겠죠. 이거 예전에 내신에 참 자주 실리는 문제였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학교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잘 봐둘 수 있도록 하자. 또 질문 있는 사람? (14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752번 가보겠습니다. 왜 저번에 반지름의 어뢰길이 알려줬다고? 좀 알려준 거 결정적인 힌트 알려준 것 같은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8이라는 거야. 이때 A 대 B 대 C가 2 대 루트 10 대 3이라면 2 대 루트 10 대 3이라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문제인가? 선생님 지난 시간에 꽤나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 뭐 할 수 있는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했더라. 응? 요 내용 보자마자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뭐지? 코사인 갖고 할 수 있는 학생들. 제발 이 세변의 길이가 아니면 어때? 비율 알고 있잖아. 코사인 값을 구해보는 선택을 하는 게 첫 스타트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그 틈틈이 그 잠깐 사이에 말했던 게 있어.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는 웬만하면 제일 대변의 길이가 긴 쪽에 해당하는 각을 이용하는 선택을 해주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선생님은 ABC 중에 제일 긴 변이 지금 B잖아. 그래서 코사인 B를 구하는 선택을 할 겁니다. 봐봐. 그럼 2 됐죠? 2 곱하기 A 2 곱하기 C 3분의 시간 촉박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근데 원칙대로라면 비율을 알려준 거라서 A의 길이를 2로 놓는 게 아니라 원래는 2K로 C의 길이를 3K로 놓는 게 원칙상으로는 맞다.
그럼 분자는 A 2K의 제곱 더하기 C 3K의 제곱 빼기 B 루트 10K니까 제곱하면 10K의 제곱.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안다거나 세 변의 비율을 알면 내가 원하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항상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게. K제곱 약분 가능하고 분모가 2, 3분의 분자가 4, 9, 13, 13, 13에다 10이니까 3만 남는 4분의 1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코사인 B 찾았습니다. 코사인 B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넓이 찾는 문제야. 이거 선생님 이 상태 사실 풀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 지금 선생님이 뭐 하는 거냐면 자 봐봐. B가 제일 긴 변이고 A가 제일 짧은 변이지. B가 제일 긴 변이고 A가 제일 짧은 변인 거죠. 이 정도로 그릴까? 그럼 여기가 B가 되는 거지. A가 제일 짧은 변이니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었던 거거든. 뭐 예쁜 그림은 아닌 것 같다. 코사인 B가 4분의 1이 나왔다는 건 지금 양의 값 나왔다는 거라 B의 각이 예각이란 얘기야. 이렇게 지금 대충 그린 것처럼 둔각처럼 보이는 삼각형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인데 어쨌든 눈으로 그냥 보기로 하자고. 예쁜 그림은 정확하게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그리고 뭘 알려줬느냐? 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인 것도 알려주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물어본 게 뭐야? 삼각형의 넓이였어. 삼각형의 넓이면 얘들아 코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사인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선생님은 항상 원칙대로 갈게. 사인 제곱 B는 뭐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 그래서 1 마이너스 16분의 1 16분의 15. 따라서 사인 B는 누가 되느냐? 사인 B는 누가 되느냐? 16분의 15의 제곱이니까 4분의 루트 15가 될 것이다. 사인 B 찾았어. 넓이 찾는 문제였거든. 얘들아 넓이 찾는 문제야. 넓이 찾는 문제가 이제 뭐만 해결하면 돼? 드디어 사인 B 찾지 않았어? 이거 1번이라고 할까? 1번 찾았어. 내가 이 각에 대한 사인값 찾았단 말이야. 그럼 2번은 뭔데? 얘를 끼인 값으로 하고 있는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값으로 계산을 해서 넓이를 완성할 테니까. 그럼 2번 변이 누구야? 2번 변이 C변이야. C변. 이거 말하는 거야. 여기 1변이 누구야? BC. 마주보고 있는 각이 A니까 A라고 하는 변을 말하는 거지. 요거 말하고 있는 거 맞죠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비율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 이제 이용해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를 그냥 알려준 거 아닐 테니까.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A변, B변, C변을 2K, 루트 10K, 3K로 잡고 있었는데 사인 법칙 이용해서 요거 지금 이 각에 대한 사인값 알았으니까 사인 법칙 써볼게. 누구? 사인 B분의 B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니까 16. 그럼 그대로 옮깁니다. 사인 B가 4분의 루트 15분의 B변이 누구였냐면 루트 10K였어. 그걸 계산한 게 1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그래서 K값 찾을 수 있죠. 계산하자. 계산해볼게요. 양변에 4분의 루트 15 곱하고 루트 10으로 나눈다는 거니까 K는 루트 10분의 잠깐만
4분의 루트 15 하면 4분의 루트 15 하면 4루트 15 4루트 15를 루트 1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숫자 되게 거지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K값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넓이 끝내러 갈까? 필기 예쁘게들 해주세요. 여러분들 능력 발휘해서.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변 AB, 그러니까 C변을 말하는 거지. C변 3K에다가 그 다음 2변 BC변, 그러니까 소문자 A를 말하는 거죠. 2K에다가 사인 B, 사인 B는 여기 4분의 루트 15. 이게 넓이였던 거잖아. 그래서 계산해주면 2 약분되고 4분의 3 루트 15 K의 제곱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유리 안 했거든? 어차피 K 제곱 쓸 거니까. 그래서 계산 결과는 4분의 3의 루트 15에다가 K를 제곱한 10분의 16 곱하기 15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 답이 왜 이렇게 거지 같을까? 끝까지 가볼게요. 계산 잘하고 있는 거 맞는지. 이거 약분하면 4 10분의 4니까 5분의 2 5분의 6 5분의 6에다가 15 처리하면 3 6 18 18 루트 15? 18 루트 15? 와, 계산하면서도 이게 맞게 계산하시고 선생님도 사실 의심을 할 정도네. 다시 정리하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갈게. 이 정도 수준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쁠 거 없을 테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알려줬어. 그래서 분명히 말했지만 세변의 길이 또는 세변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코사인을 구했어.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길래 내가 구한 코사인을 일단 사인으로 바꿔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B각에 대한 사인값 찾았는데 여러분들은 A각을 가지고 계산했을지 C각을 가지고 계산했을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B각에 대한 사인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한테 남은 건 뭐였냐면 얘를 B각으로 하고 있는 이 변, 그러니까 C변 그리고 이 변, A변의 실제 길이를 찾는 게 목표가 됐거든. A변과 C변의 이제 실제 길이만 알게 되면 얼마든지 넓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 변을 현재는 모르고 있다는 거지. 비율만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뭘 가지고 변을 확정을 지었느냐? 사인 B 알고 있겠다.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고 있겠다. 그래서 사인 B분의 B가 2얼과 같다는 내용으로 먼저 이 값의 길이를, B의 길이를 먼저 찾아봤다는 거죠. 그 B의 길이에 들어갈 계산을 해보니까 K에 이런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실제 길이가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K값까지 알게 됐다면 여기 2K에 있는 K에다가 이것만 곱하면 A의 길이가 완성되고 여기다가 이것만 곱하면 실제 C의 길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사인 값도 알고 있고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도 다 알게 됐다면 넓이를 계산해내는 게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겠죠. 문제를 안 풀고 수업을 하다가 끝났었나 보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마다 하는 얘기 있지. 자기 본인 수준이 이것과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일단은 이런 문제에 큰 미련 갖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명히 이 문제 아니더라도 너무나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서 지금 허덕이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한테까지 이런 문제들을 꼭 알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 완성돼 있을 때 할 수 있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 자, 또 질문? 748번 가보자. B와 C의 길이가 6하고 8이고 각 B가 45도가 되는 삼각형이 두 개래. 그 두 넓이의 합을 구해보라네.
자, 이것도 선생 같으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 진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일단 B의 길이하고 C의 길이가 B의 길이하고 각 B부터 해볼까? 각 B가 45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 B로 할 거야. B는 지금 4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의 길이가 8이면 어디를 C로 할까? 내가 여기를 A로 할 거고 여기를 C로 이쪽을 C라고 할까? C의 길이를 8이라고 합시다. 자, 각 B 45도 체크 끝났고 그 다음 C의 길이 8 만들어줬고 이제 남은 게 B의 길이를 6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B라는 게 여기 어딘가에 C가 찍히면 이걸 연결한 게 이제 B가 될 텐데 그 B의 길이가 6이 되는 조건, 그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가 C가 돼서 B의 길이가 6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 길이만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가 C가 돼도 되고 여기가 6이 돼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말하는 삼각형이 두 종류가 있는 게 맞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란색 삼각형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빨간색 모양의 삼각형도 문제가 말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두 종류가 나왔어. 그 두 종류의 넓이의 합을 찾는 문제. 이거 끝까지 계산 안 할게. 하나만 찾겠습니다. 나머지 똑같이 찾으면 될 테니까. 파란색 먼저 해볼까? 얘들아, 파란색 먼저 찾아러 가볼게. 잠깐만. 이렇게 생긴 삼각형 넓이 찾는 거야. 빨간색도 똑같이 해주면 돼. 여기 45도인 거 알고 있어. 그리고 이 길이가 8인 거 알고 있고 이 길이가 6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넓이 구할 거잖아. 넓이 구하려면 다들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나? 나 목숨 걸고 이거 구하고 싶은데 지금 이 길이만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구한 변 곱하기 사인 45도로 넓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서 이 길이를 x로 두겠습니다. 호셈 없이 써주면 되는 거지. 선생님 여기가 모르는데요? 말했잖아. x의 제곱을 바로 구하고 싶으면 이 각을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x를 구하고자 하는 대변의 대각의 크기가 아니라 x와는 관련 오히려 6의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면 차라리 x의 제곱을 구하는 식을 선택할 게 아니라 6의 제곱을 구하는 식을 선택해주면 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6의 제곱은 시작하자.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8에다가 코사인 45도 처리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x값 나오게 되겠지? 이때쯤 느껴지니?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말하는 삼각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실제 눈으로 이렇게 짐작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얘들아, 파란 삼각형은 내가 이변이 궁금하니까 x로 잡았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정답을 거기서 빨간색 삼각형의 한 변 차지된 BC의 길이가 필요하거든, 이 길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길이를 x로 두고 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더라도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될 두 근이 하나는 짧은 게 파란 변,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큰 답이 이 빨간색 삼각형에 있는 긴 변 BC의 길이를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솔직하게 말해줘,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을 거야. 깜깜사. 그럼 x의 제곱 이거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 약분하면 2 약분되고 루트 2 8루트 2x만 남는 건가?
8루트 x 남는 거 맞지? 계산 실수하고 있으면 말 좀 해줘. 그 다음 36이랑 64 계산해주면 플러스 28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나? 인수분해 안 되는데? 선생님 계산 실수한 거 없지?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 판단하기에는. 혹시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맞죠? 그럼 갑시다.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부르겠습니다. 알파와 베타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뭔 뜻이야? 알파를 작은다고 했다면 요 파란색 삼각형의 이 변이 알파가 되는 거고, 베타를 큰다고 생각한다면 빨간색 삼각형의 이 변이 베타가 되는 거였겠죠. 그럼 이제 넓이 구하러 가볼까? 먼저 파란색부터. 아유, 선생님이 또 예상을 못했어. 그냥 파란색 넓이 깔끔하게 구하는 거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빨간색 넓이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파란색, 빨간색을 단독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구해놓고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가자.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사인 45도 더하기 2분의 1 변 곱하기 이번에 빨간색 변 곱하기 사인 45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5도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남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얘들아, 지금도 선생님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선생님 능력이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알파가 베타가 누구인지를 몰라도 알파 더하기 베타 두 분의 합을 의미하는 8루트 2만 집어넣을 수 있었다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8루트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루트 2 루트 옆에서 약분 하나 해주고 약분해주면 2분의 64 32만 남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답이 32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 답 있는데 답 보니까 얘는 근의 공식을 써서 답을 찾았네. 근의 공식을 써서 답을 찾았어.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 그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파 베타를 찾지 않더라도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이 맞는 거였던 건가 봐.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답을 찾지 않았어도 어차피 가능한 파란, 빨간 두 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 알파 베타를 단독의 값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근의 공식을 통한 직접 회를 통해서 각각의 넓이를 찾는 것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문제다 이것도. 질문 잘했네요. 또 질문 있는 사람?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147페이지 질문. 756번 가볼게.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BC의 곱이 60, 넓이는 6, 변들의 합은 12. 이때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여기 좀 봐봐. 이것도 뭘까요? 그림 대충 만들어 볼게. 756번. 칠 봐봐.
선생님 넓이 표현해볼까? 넓이가 뭐냐면 누구로 갈까? 아무나 가도 상관없고 누구로 갈까 진짜? 나 이거로 갈까? 여기로 갈게. 아무래도 공식으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일 것 같으니까 요거로 가자. 2분의 1 변 곱하기 변 곱하기 변의 끼인각에 대한 사인값. 이게 지금 넓이인데 이게 6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6이에요. 이 타이밍에 가. A, B, C를 싹 다 곱했거든? 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사인 A가 누구냐면 사인 A분의 A가 2열이니까 사인 A분의 A가 2열이니까 얘는 2얼분의 A예요. 그래서 다시 적어줘. 4얼분의 B 곱하기 C 곱하기 A가. 이거 기억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이거지만 사인 값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로 바꿔주면 이것도 넓이가 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BC 사인 A만 있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분의 세변의 길이를 다 곱한 것도 넓이로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외울 필요는 없는 거라고 그랬지. 사인 법칙 변형해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그게 6이야. 그런데 가에서 A, B, C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60이 얘가 60이라고 그러거든. 따라서 4얼이 4얼분의 60이 6이니까 4얼은 6분의 60 10이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5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 벌써 끝났네. 다시 가자. 넓이가 6이래. 그래서 선생님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쪽 가지고 계산을 했어. 그게 6이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에서 세변의 곱을 알려줬길래 얘를 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세변의 곱의 형태로 바꿨어. 그랬더니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다는 거고. 됐죠? 그 다음 한 번 정도만 말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 또 오늘도 말하게 되네. 얘들아,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내심부터 접하고 변에 접하는 세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 꽂아서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이거든. 그리고 삼각형을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말을 할게. 왼쪽 넓이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밑에 넓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오른쪽 넓이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얼로 묶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근데 삼각형의 넓이가 아까 6이라 하지 않았나? 6이라고 했던 거지. 넓이가 6이래. 거기다가 지금 두 번째 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면 그럼 이것도 알고 있겠다. 넓이도 알고 있겠다. 내접원의 반지름 당연히 구해낼 수 있는 거 맞는 거겠지. 그렇게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서 문제에서 원했던 내용에 맞게 2 곱하기 열 더하기 열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조금만 더 하자. 기운내. 조금만 더 합시다. 48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762번 가볼게요. 762 뭐냐 이거? 외접하는 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잠깐만. 자, 여기서도 뭐 당연한 얘기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사각형 평행사변형 아닙니다. 평행사변형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각형이야.
일반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와 대각선이 교차하고 있는 각만 알고 있다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대각선의 길이도 어느 하나 나와 있지 않아. 그럼 이 문제의 선택은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길 바래. 다른 친구들이 이상한 선택을 하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선택을 해줬으면 하거든. 120도는 특수하게니까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 AC를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쪼개는 게 맞지, 대각선 OB를 가지고 이용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삼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풀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고, 삼각형을 나눌 때 사용해야 되는 대각선이 OB가 맞는지 AC가 맞는지를 너무나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 찾을 수 있는 걸 찾으러 가볼게요. 이거 120도 원주각이지? 어디? 이렇게 만들어진 부채꼴 가지고 만들어낸 원주각이 120도야. 그럼 중심각은 240도. 그럼 이쪽 삼각형의 각의 크기도 120도라는 걸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고 있는 게 이게, 잠깐만. 반지름의 길이, 뭐 체크하다 말았구나. 미안.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거 알려줬고, AB 더하기 BC의 길이가 8루트, 이것도 선생님 문자 설정해도 되지? 요 길이를 x라 둘 거고 요 길이를 y라 둘 거라서 문제는 하나 더 알려준 게 x하고 y를 더한 게 8루트 2가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넓이 찾는 거니까 일단 파란색은 선생님이 해주지 않아도 완전히 진짜 싹가능이지. 싹가능. 파란색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게임각에 대한 사인값 게임 끝. 파란 넓이 끝. 이제 빨간 넓이만 찾아서 더하면 되는데, 빨간 넓이,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아니지. 빨간 넓이는 2분의 1 변 사인 끼인각에 대한 값으로 이것만 계산하면 되거든. 이것만 계산해주면 이제 빨간 넓이도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근데 알고 있는 건 이거야. 합과 곱 중에 합을 이용해서 곱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건데,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풀었습니다.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죠. 중간 단계가 하나 필요하네. 얘들아, AC의 길이를 먼저 찾아놔야 되겠다. 아니야, 찾지 않아도 되겠네. 그냥 바로 식 정리하고 끝내버릴 테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해. 이쪽에서 위쪽 삼각형에서 AC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잘 따라와. AC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끼인각 12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진행해서, 이게 AC의 제곱. 그런데 아래쪽에서는 AC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곱하기 Y 곱하기, 이번에도 끼인각이 120도 코사인 120도. 둘 다 A의 제곱을 구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이 뭐겠어? 이거 갖다 얘기일 거잖아. 여러분들 잊지 않았지? 뭘 지금 찾고 싶은 거냐면 X 곱하기 Y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X 더하기 Y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할게요. 이거 숫자지? 숫자야. 계산 가능한 숫자야. 그냥 이거는 상수야. 얘도 상수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내가 구하고 싶은 X, Y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그 바꿔주는 방법은 X 더하기 Y 제곱이 누구예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XY를 뺀 거. 거기에 한 번 더 적어줄까? 마이너스 2XY의 코사인 120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8루트 넣어주면 되겠지. 한 번 더 볼래? 숫자. 얘도 8루트에 적으니까 숫자. 얘도 숫자.
그럼 내가 모르는 건 XY만 모르고 있는 상태. 그걸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듯이 해서 XY를 계산해주면 그 계산된 XY를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완성이 된다. 그렇게 구한 빨간 넓이와 방금 편하게 구했던 파란 부분의 넓이를 마지막에 더해주면 사각형의 넓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 이것도 필기하자. 필기할 시간 좀 줄 테니까 빨리들 정리해놓고 다음 질문 받을 준비할게.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힘들 내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뭘 구하고 어떤 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건지를 계속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 먼저 고민하는 연습들 잘 해. 뭐 뻔한 얘기지만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는 그냥 대충대충 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아예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감도 못 잡아. 결국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야. 모르는 상태. 근데 그 모르는 상태에서도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잖아? 이해한다고. 이해는 해. 근데 몰라.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48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좋습니다. 49페이지 질문. 768번. 768번. 이것도 여러분들 좀 낯설지. 근데 이 문제도 조금 독특한 문제라서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768번 집중해서 봐. 이것도 계산을 끝까지 하진 않을 겁니다. 평행사 변형에 교차하는 각이 60도 정도 되게 어떤 느낌을 그려야 되는 거야? 비슷하게 그리려면 좀 비슷하게 그린 것 같긴 한데. 자, 좀 외워줄래? 지금 이거 평행사 변형 맞아.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칠판 봐봐. 칠판 평행사 변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변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넓이 금방 끝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여기 8이라면 이 길이 10이라면 그럼 8 곱하기 10 곱하기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 각이 또는 이 각이 특수각일 때만 가능하겠지. 특수각이 아니라면 각을 구해봤자 사인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 없을 테니까 거기에 함정이 숨어있어요. 들어봐. 그게 함정이야. 평행사 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이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웃한 변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끼인 각, 이 각을 구하든 끼인 각, 이 각을 구하든 하나 각 확실하게 구해서 사인 값만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함정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 외울 수 있겠니? 변 알고 있으니까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자가 아니라 평행사변형이긴 하지만 대각선에 교차하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자는 선택을 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선택을 하는 게 맞아. 유치하지만 적을게. 이 문제 외워줄 필요 있어.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찾는 게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찾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맞다는 거죠. 외우지 않으면 몰라. 선생님 같아도 이것도 선생님이 항상 솔직하게 말하잖아. 선생님도 인물 문제 처음 보면 나도 마찬가지야. 8과 10 사이에 있는 끼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값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대각선 길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제 경험이 있고 외웠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외워서 풀어주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중인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알지? 평행사변은 두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래서 선생님 잠시만 이 길이를 A로 잡을 거고 이 길이를 B로 잡을 거예요. 그럼 1번은 어디를 할 거냐? 여기가 1번. 필기 예쁘게들 잘 해줘. 이게 1번이야. 1번에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써볼게. A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60. 됐죠? 그 다음 하나 더 할 거야. 여기에서 이걸 2번이라고 할게. 2번에서는 똑같이 갈 거야. 10의 제곱은 아까 말했지? 여기가 A야? 이것도 B야 얘들아. 맞잖아. 이 길이에도 B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에 이번엔 여기 120도죠. 120도지. 그래서 코사인 120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선생님 지금 대각선 길이 AB, 물론 대각선 길이는 2A하고 2B겠지만 나중에 두 배씩 해주면 그만인 거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미리 결론부터 적고 갈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이 상태에서 넓이가 뭐야?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이해보다도 좀 외워줄래? 좀 제발 좀. 처음 푼 거긴 하지만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변, 끼인 각의 사인값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길이 교차하는 각에 대한 사인값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평행사변형 자격을 갖고 있는 넓이를 구하지 말고 대각선의 길이와 교차하는 각을 알고 있는 자격으로 넓이를 계산했으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끼인 각이 몇 도인지를 찾는 게 아니라 대각선 길이 곱했을 때 필요한 A 곱하기 B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A 곱하기 B 찾을 수 있는 식 만들어준 거 보이니? 한줄 더 적어보자. 여기다 조금만 적어도 되지. 64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에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AB. 100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인 120은 코사인 60이랑 같은 각이 동경이 이사조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AB. 그래서 좌변 길이 빼고 우변 길이 빼잖아. 좌변 길이 빼면 얼마예요? 36. 우변 길이 빼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날아가고 AB에서 마이너스 AB 뺄 거니까 2AB.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했던 A 곱하기 B가 18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A 곱하기 B가 18 됐죠? 그럼 여기 보여? A 곱하기 B 자리에다가 18 넣고 계산하면 돼. 어차피 2분의 1, 2, 사인 60은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죠?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한다면. 거기다가 18만 따로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문제긴 하지만 기억 좀 잘해줘.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에 있는 각을 알려준 게 아니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들의 교차각을 알려주면 내용은 평행사변형이지만 그 넓이를 구할 때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넓이 구하는 방법을 선택해 주는 게 문제를 푸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라는 얘기 꼭 외워주길 바래. 이 문제는 질문이 안 나왔어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래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오늘 질문 갖다가 끝날 수도 있겠는데 상관없어. 여러분들 모르는 것들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자, 또 시작해보자. 150페이지 질문. 음. 50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51페이지. 776 가볼게. 776. AB 6, AC 10, 6, 10, 6, 10. AB하고 AD가 되도록 접는다. 그때 BD의 길이가 루트 15다. 일단 비슷하게 그림 그려놓고 같이 보면서 하자. 근데 AB하고 AD 길이가 같게. 그럼 이 길이도 6. 근데 AC의 길이가 10이니까 이 길이는 4. BD의 길이는 루트 15. 이때 BC의 길이를 찾아요. 승훈인가? 생각해봐. BC의 길이 찾고 싶어. 지금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끊임없이 자기 준서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길이를 찾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 선생님이 보기에 지금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서 봐봐. 이 길이 알고 있지? 이 길이 알고 있어. 그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으로 BC의 길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왜 못 찾아?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식만 적어도 되지? 여기를 세타라 부른다면 코사인 세타가 누구냐? 코사인 세타가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6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루트 15의 제곱으로 코사인 세타 계산이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BC의 길이는 BC의 길이 뭘 물음표냐. 이 길이를 x라 부른다면 x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6 곱하기 10에다가 코사인 세타 찾아놓은 거 여기다 그대로 박아놓기만 하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제일 쉬워 보이는 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풀이도 가능하지? 얘들아 이거 좀 볼래? 나는 선생님도 그랬듯이 어떤 학생들은 이삼각형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 길이 루트 15인 걸 알고 있고 이 길이 4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각하고 이 각이 180도에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로 잡잖아. 아까 말했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떤 각을 세타로 지정하든지 간에 그 세타로 지정된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찾을 수 있다고. 이 각 찾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각변환으로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텐데 코사인 세타 알고 있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x제곱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두 번째 풀이보다는 처음에 했던 이 내용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한 번에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 나머지는 계산에 달린 거니까. 또 질문 있는 사람? 네, 151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없니? 779번. 779번. 이것도 잠깐만 좀 기다려줄래? 그림 보고 같이 하자. 같이 생각하자, 같이. 선생님한테만 의존하는 수업 하지 말고, 원의 선분의 파이. 어디가? 거기가 60도야?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럼 좀 이상하게 그리지는? 아니, 중요하냐? 자, 지금 알려진 게 뭐 하나지? 뭐 더 있어? 아, AB하고 AC의 길이가 3대1이야. 잠깐 같이 읽어볼까? AB 대 AC의 길이는 3대1이고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알려줬네.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 7이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AC의 길이 3대1인데 AC를 K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변수 잡으면 되겠다. 이 길이 K. 그러면 이 길이는 3K. 잡아주면 되겠네. 이때 K의 제곱, 어쨌든 K 찾는 거네요. 보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뭐 구할 수 있지? BC. 근데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정확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비율로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BC의 길이도 아마 K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거보다 BC의 길이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지? 맞아. 왜 저번에 반지름 보이면 사인 법칙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사인 법칙만큼 더 좋은 게 없어 보이는데 선생님 생각은? 적을까? 사인 60도분의 BC의 길이는 지금 선생님 사인 법칙 쓰고 있는 거다. 사인 A분의 A는 왜 저번에 반지름의 2배 14. 사인 법칙. 사인 3분의 8 얼마야? 그럼 양변에 2분의 루트 3 곱하면 얼마 남는 거지 우변에? 그래서 BC의 길이가 7 루트 3인 걸 알 수 있겠더라. 이제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지.
선생님 식만 적어도 되죠? 여기까지는 사인 법칙 쓴 거고 코사인 법칙 이제 쓰자.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BC 7루트 3의 제곱은 3K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60도. 정리할까? 숫자 K의 2창, K의 2창, K의 2창, 이거 숫자 K의 2창만 넣는 2창과 상수함밖에 없는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 그거 가지고서 K값 풀어주면 되겠네요.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끝나는 거야. 자, 필기 해놓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서 이따가 새벽에 보낼 수 있도록 해. 일단 오늘 올 친구들은 다 모인 거지. 윤지 숙제 다 했니? 뒤에 조금 남았어? 승훈이 숙제 다 했어? 아니요. 자, 그럼 다 모였으니까 한 번만 더 말할게. 클리닉까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야, 숙제는. 그래야지 여러분들 목요일에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꼴랑 2시간 해가지고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래. 선생님 클리닉 책이 없는데. 아직도 몰랐어? 클리닉 뒤에 있어, 뒤에. 이거예요? 여기가 교재, 뒤쪽이 클리닉, 맨 뒤에 있는 답은 클리닉이다. 그래서 얘들아, 클리닉 교재는 목요일 날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를 할게. 그래서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아까 친구들이 얘기한 건 새벽 3시 전까지였거든? 선생님이 아무리 졸려도 참고 버텨볼 테니까 새벽 3시 전까지 몇 페이지까지였지? 153쪽까지 교재 153쪽까지 마무리한 거 카톡이나 메시지로 사진 찍어서 또는 오늘이요? 어? 오늘 잠들기 전까지 새벽 3시 전까지 선생님한테 보내놓을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보내지 말고 사진으로 보내놔. 선생님 푼 것 좀 보게. 지상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사진으로 찍어야지만 선생님이 풀이한 걸 좀 볼 수 있으니까 동영상 말고 페이지별로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해라. 왜? 귀에 뭐가 계속 꽂혀서 들어가. 귀걸이했어? 아니, 에어팟가 에어팟이 있어가지고. 어디요? 여기도 있는데. 자, 계속 가볼까? 151페이지 더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 있니? 오케이, 넘겨봐. 152 784 가볼게. 784 이것도 좀만 기다려줘.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더 봐봐. 선생님 그림 그릴 동안만. 자, 같이 가자.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으면 분명히 사인 법칙 이용할 건더기가 있다는 거 믿어야 돼. 사인 법칙 쓸 준비할 수 있어? 사인 법칙 바로 쓸 수 있게 돼.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 각 A. 그럼 우리 사인 법칙 써서 BC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좀 이따 BC의 길이 바로 구하는 것부터 시작할게.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점 D 하나 찍었는데 사인 각 BCD, 각 BCD가 어디야? BCD. BCD를 세타로 해도 되지? 그거에 대한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다. 얘들아, 이 각을 세타라 했을 때 그 세타가 특수하게 아니었나봐. 그래서 답을 알려준 것 같은데 7분의 2 루트 7이 이 세타라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때 BD 더하기 CD, BD 더하기 CD. BC가 아니네? BC가 아니라 BD 더하기 CD를 묻는 문제구나. BC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BD 더하기 CD, BD, CD, BD, CD. 우리 잠깐만 요 길이 X라고 하자. 그 다음 CD 길이를 Y라고 할게요. X하고 Y 더한 거 찾으러 갈 겁니다. 됐니? 됐어 얘들아? 그럼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BC의 길이 바로 찾을 수 있어. BC의 길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김에 필요한 거 다 말해볼까? BC의 길이 사인 법칙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이 사각형 ABCD가 그냥 사각형이 아니라 외접하는 원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다 보니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 칠판 봐. 그래서 이 각도 구할 수 있어.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 3분의 2파이 되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 가자. 먼저 삼각형 A, B, C에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C의 길이는 얼마나 같다? 4루트 7. 외접원의 반지름의 두 배인 지름 4루트 7과 같다. 계산 끝까지 안 할 거야. 그래서 말했지? BC의 길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BC의 길이 찾았어. 그럼 얘들아, 이제 삼각형 BCD에서 삼각형 BCD에서 사인 법칙 또 쓸 수 있지? 사인 법칙 또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는 건데? 사인 세타분의 x가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BC의 길이랑 같은 거잖아. 아니면 그렇게 사인 법칙 그걸 변 가지고 쓰지 않아도 칠판 봐봐. 삼각형 ABC만 외접원이 얘인 게 아니라 삼각형 BCD도 외접원이 얘야.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도 2루트 7이라고. 외접원이 같거든 지금. 외접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갈까? 사인 세타분의 x가 뭐랑 같다? 사인 세타분의 x가 마찬가지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 근데 얘들아 사인 세타 알고 있었거든. 그럼 이거 가지고 x값 찾을 수 있었겠죠. x값 찾을 수 있어. 됐지? 그럼 선생님이 계산을 안 해서 지금 조금 혼란스럽겠지만 찾은 걸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길이 알고 있고 이 길이 알고 있어. 그리고 사인 세타 알려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긴 할 건데 선생님은 이거보다는 요 특수각이 더 예뻐 보이거든? 어떤 선택해도 상관없어. 이걸 가지고 코사인을 바꿔서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든 3분의 2파이가 특수각이니까 이쪽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이용하든. 그럼 봐봐. 이 삼각형에서 두 변 알고 있고 특수각에 대한 한 각까지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y 값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마지막 이거부터 식만 적을게. 누구? 이 각을 특수각으로 할 거잖아. 그치? 선생님은 지금 이걸 할 거거든? 그러면 BC의 제곱은 BDX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의 코사인 3분의 2파이. 코사인 뭐 처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근데 우리 뭐 하고 있다고? BC 알고 있어 얘들아. x 값도 알고 있어. 코사인 4분의 2파이 특수각이란 그냥 상수야. 상수. 결국 남아있는 건 y에 대한 2차 방정식만 남게 되겠지. 인수분해가 되려면 인수분해로 푸시고,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다면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y 값까지 우리가 얼마인지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 혹시 선생님 풀이 좀 부족한데 하는 친구들 절대 그렇지 않아. 진짜 그냥 다 해준 거야. 계산만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고 지금. 길게 놓으시고 정답까지 이르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혹시 못 푼 사람들이 있다면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좀 지어서 이따가 잠들기 전에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보내놔. 자, 또 질문? 787번. 152페이지에서 먼저 질문 더 받자. 152페이지 더 보고 싶은 문제인 사람 없니? 하나씩 다 쉬워 보이진 않는데 여러분 잘한 거야? 잘 할 수 있나? 그래, 152페이지는 그러면 패스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 마지막 153페이지 787번부터 가볼게. 787번도 잠시 문제 좀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계세요. 정사각뿔이구나. 각이 다 30도로 갖고 30도로 갖고 5A, 5B, 55 전부 길이가 2, 옆면이니까 2등변 삼각형으로 갖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거네, 그치? 얘들아, 그림 다 이해되지? A에서 출발해서 옆면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한 바퀴 돌아올 때는 A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OA의 중간 지점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문제인 거지. 이런 문제는 최단거리, 직선거리, 당연히 직선거리 계산하고 싶으면 전개도. 근데 얘들아, 옆면에 있는 각의 크기가 몇 도씩 같다고? 30도. 옆면 몇 개인 거지? 4개인 거야. 30도씩이면 3개 합쳐서 90도, 120도의 각을 이루고 있겠네. 선생님 그림 뭐 완벽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 그래도 노력은 해볼게. 7번 펼쳤을 때 세 개로 나눠야 되는 건데. 네. 노력하다 잘 안된다. 아무튼 선생님 옆면 4개 펼쳐봐. 30도짜리야 전부 다. 전부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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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좀 이상하게 그려졌지만 2등변 삼각형, 2등변. 그래서 여기가 얘들아 5A였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옆면 따라서. 근데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한 바퀴 돌 거래. 여기만 5A가 아니지. 이게 말리면 다시 여기도 A가 될 거거든. 이게 만나는 점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옆면 따라 여기서부터 5A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갈 때 여기에서 A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난 순간에 뭐라고 그랬다고? 중점까지만 가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최단거리야? 이렇게 가야 최단거리인 거지. 딴지 갈 사람 없지? 직선거리만큼 짧은 거리 없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럼 보여? 우리 어느 삼각형에 집중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지? 이 삼각형이겠는데? 이 삼각형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수가 120도 얼마나 예쁘냐. 그 다음 아까 옆면에 그 모서리라고 부르는 하여튼 모서리 길이가 2라고 했죠?
그럼 이 길이 2잖아. 이 길이는 절반이니까 1인 거 아니야? 두 변 알고 있고 T인 거 알고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얼마든지 이 길이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코사인 법칙으로 계산한 그 길이의 제곱을 구했다면 마지막에 루트만 씌워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잠들기 전까지 아마 과제가 거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진짜 새벽 넘겨서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밖에 안 남은 사람들은 금방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니까 마무리 되는 대로 사람한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놓고 뭐 다른 공부를 하든 잠을 자든 근데 반드시 뭐 완료한 상태에서 가도록 하라고 잊지 말고 선생님 하는 말 절대 가볍게 듣지 말아라.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등차 수열부터 수열 복습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문제풀이에 필요한 지식들이 될 테니까 공부해보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 계속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서 만드는 수열들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등차 수열의 n번째 구하는 방법은 뭐죠? 등차 수열의 n번째 구하는 방법? 첫째야 더하기 공차 몇 번? 초기화됐어? 공차 n-1번 이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등차수열의 n번짝을 구하는 원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주 쓰는 방법이 이게 아니라 얘를 전개해보니까 항 번호를 의미하는 n을 변수로 생각했을 때 칠판 봐. 변수로 생각했을 때 등차수열의 n번짝은 n에 대한 1차식이더라. 특히 그 1차항의 개수 자리에 공차가 들어오더라. 이거는 그냥 알아서 조절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형은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죠. 이게 등차수열의 n번짝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 등차수열만이 갖고 있는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지? 등차 중앙의 내용은 뭐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수 중에 가운데에 있는 수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등차 중앙은 양 옆에 있는 항들의 합의 절반, 평균과 같다는 거. 이게 등차 수열만이 갖고 있는 성질, 등차 중앙의 성질이죠. 등차 중앙도 이름이야. 이걸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얘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른다고. 그 등차 중앙이 양 옆에 있는 항들 합의 절반과 같다는 거. 알고 있는 내용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 그리고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항개수 곱하기 두 가지 다 적을까? 원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d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또 자주 쓰는 내용은 이게 뭐야 사실은?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를 말하는 걸 합치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분자가 된 거거든. 이게 뭐야? 첫째 항이야. 이게 뭡니까? 수열의 n번짝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첫 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는 유리한 계산법이 되겠지만 보통 우리는 이걸 2분의
등차 수열의 n한가 작업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에다가 뭘 곱한다? 수열의 첫 항, 그리고 내가 더해야 되는 수열의 마지막 항을 더해서 계산을 끝낸다. 아마 다른 곳에서 수업 듣다 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구할 때 보통 이거보다는 이 내용 가지고 더 많이 계산을 하게 되고, 등차 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할 때도 이걸 뭐가 틀렸다고 말하기 뭐하지만 이런 계산보다는 이 계산을 더 많이 합니다. 이거 가지고 등차 수열 문제 푸는 거지. 내용은 이렇게 간단한데 이 간단한 내용 가지고 유도할 어떤 변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거. 등비 수열 가볼게. 등비 수열의 n번째 항 구하는 방법은 얘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있지 않지. 한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등차 수열한테는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다면 등비 수열한테는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항 중에 가운데에 있는 항을 등비 중항이라고 그러거든. 그 등비 중항은 제곱을 한 결과가 양 옆에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는 사실. 이게 등비 중항만이, 등비 수열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었죠. 그 다음 등비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요구하는 문제는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공비가 1일 땐 안 돼.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분모 공비-1분의 분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분자 첫째 항 곱하기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첫째 항 곱하기 항계수로 해주면 되는 거지. 문제 풀면서 얘기하자. 일반적으로 1이 아닌 형태의 공비가 주어진 등비수열일 때는 합을 구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 이게 등비수열.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게 돼요. 이 등차수열, 등비수열 끄트머리에 항상 뭐가 나오느냐. 자, 명심해. 또 명심하자. 문제 풀면서 또 강조할 거야. 근데 한 번 더 들어봐.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말하는 거. AN은 그 합의 마지막 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 A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뺐을 때 A1부터 AN까지 더한 거에서 A1부터 AN-1까지 더한 걸 뺐을 때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온다. 단 그 결과는 두 번째 항부터만 써먹는 게 가능하다.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항은 S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이라는 건, 수열의 첫 번째 항이라는 건 합의 내용에서 1항까지 합을 말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 보통 SN을 가지고 A를 찾을 때는 항상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지.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 말 절대 거짓말 안 해. SN과 AS의 관계를 위해서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풀이 방법은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풀이 방법이 맞는데, 다만 이번 기말고사를 볼 때는 등차 수열의 SN은 어떻게 생겼느냐. 기억 잘 하고 있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SN에서 SM-을 빼면 당연히 AN이 나오겠지만 너희들에게 주어진 SN의 모양이 이렇게 주어졌을 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 특히 기억나는 사람? 이 A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니? A의 역할이 뭐였게? 아이고야, 이게 공차의 절반을 말한다고 그랬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에 2차항의 개수가 이런 내용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공차의 절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이 풀이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걸 만족하는 수열의 AN을 구할 수 있게 될 거고,
등비수열의 SN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SN이 있지만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나오게 될 SN이 뭐냐? 이렇게 생긴 모양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밖에 안 나올 거야. 그렇게 생긴 모양은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다고. 외워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은 무조건 등비수열의 SN이라는 걸 외워서 풀면 된다는 거지. 단 등비수열의 SN이 되려면 얘는 상수항이 없어야 되지만 여기는 어뢰 n제곱에 붙어있는 개수와 뒤에 더해져 있는 상수항의 합의 결과가 0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요거 사진만 찍어놓고 오늘 끝내도록 하자.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 한 번씩 더 정리하도록 할게. 그럼 오늘 잠들기 전까지 과제 완료한 거 선생님한테 반드시 사진 찍어서 보낸 다음에 쉬도록 해. 고생들 했어.